조금 늦어졌습니다. NFC 중간 점검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9주차 때 했어야 됐고 뭐 많다 보니까 10주차로 밀렸는데 10주차에도 많아서 저희가 이제 미루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좀 이제 빡세게 준비를 해서 이 NFC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추수감사절 경기가 끝난 시점에서의 순위를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그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중후반 점검이 되고 말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네. 이 추수감사절 3경기 결과가 포함된 순위이기 때문에 혹시 아직 뭐 스포를 당하지 않고 좀 경기를 나중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시청을 잠시 좀 미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지구부터 살펴보죠. 현재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7승 4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4경기가 1승 3패, 최근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댈러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추수감사절 홈 경기까지 지금 졌기 때문에 그렇죠. 좀 분위기가 많이 다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11주차 리뷰 때도 말씀드렸던 핵심 리시버들이 컨디션도 안 좋고 지금 부상을 당한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쿠퍼가 없고 세디램이 또 없기 때문에 이 패싱 공격력이 좀 눈에 떨어진 모습을 최근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고 엘리엇이 시즌 초반과는 다르게 이렇다 할 모습을 러싱에서 보여주지 못하면서 뭐 러싱까지 지금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러싱, 패싱 양면이 다 잘 안 풀리고 있는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되겠고 수비에서도 사실 마이카 파슨스가 9개의 색을 기록을 하고 있고 철본 딕스가 8개의 인터셉션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나머지 다른 선수들의 존재감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수비에서는 이 두 젊은 선수의 좀 개인기에 의존하는 모양새고 공격에서는 좀 키플레이어들이 부진 혹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프레스캇도 좀 그 위력이 감소한 모습입니다. 예. 뭐 현재 그러면서 1위 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선두 자리를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이대로라면 지구 선두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현재도 유리한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글스의 상승세가 범상치 않기 때문에 이글스가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댈러스가 지금 같은 하락세를 이어간다면 둘의 순위는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워싱턴도 4승 6패기는 하지만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자이언츠를 제외한 세 팀은 좀 모두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생각이고 그래도 이제 댈러스가 좀 유리한 점이 있다면 지구 라이벌들과의 디비전 경기에서 이미 2승 무패를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패에 불과한 이글스보다는 그 점에서도 좀 유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혹여 타이가 되더라도 요 타이브레이커 규정에서 승리를 거둘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이상하게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홈에서의 성적이 1승 4패, 원정에서의 성적이 4승 2패거든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홈과 원정에서 같은 팀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대진운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뭐 때로는 이 홈팬들의 응원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필라델피아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 홈에서의 지긋지긋한 4연패 기록을 끊어냈으니까 예, 앞으로는 뭐 홈에서 승리를 더 많이 쌓을 수도 있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상승세입니다. 3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1패도 차저스를 상대로 석점차의 패배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글스가 최근 폼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향후 일정을 놓고 보면 자이언츠와의 경기가 2경기가 있고요. 제츠 원정, 워싱턴과 2경기 그리고 카우보이스 1경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카우보이스 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경기는 충분히 다 잡을 수 있는 경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카우보이스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만 잡는다라고 하면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차는 뒤집어질 수도 있다. 앞서 제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대진운 그러니까 지금 좀 만만한 지구 라이벌들과의 스케줄이 다 지금 뒤에 모아져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글스가 좀 승부를 걸어볼 만한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자이언츠 제츠보다는 저는 결국 워싱턴과의 경기를 과연 이글스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최시영 선수가 빠졌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만나는 것과 시즌 후반에 만나는 건 분명히 또 차이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또 어떤 유의미한 차이로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싱턴 풋볼 팀입니다. 저는 사실 이 팀은 뭐 경기 그리고 시즌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기 전에 팀 내 조사 결과의 발표가 시급하다. 그리고 팀 이름 발표도 시급하다. 라는 얘기를 먼저 좀 꺼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팀을 정상화하고 어떤 팀의 최소한의 어떤 형식을 갖추는 게 좀 먼저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워싱턴은 시즌 초반에 좋지 않았지만 최근에 좀 까다로운 상대들, 그러니까 템파베이나 캐롤라이나 같은 팀들에게 나름 좀 업셋을 해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남은 기간 어떤 상승세를 좀 기대케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예. 이 시즌 내내 경기력은 사실 좋진 않았습니다만 최근 두 경기에서 버커니어스와 펜서스를 잡는 쾌거를 이룩을 해냈습니다. 역시나 이제 맥주자 하이니키의 활약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데 남은 시즌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NFC는 지금 7위권인 나이너스가 5승 5패 5할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남은 시즌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워싱턴 풋볼팀에게도 아직은 플레이오프 출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비가 뭐 지난 시즌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고 공격도 지금 생각보다는 파괴력이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렌드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어요. 예, 뭐 최근 두 경기의 모습이 플루크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역시나 플레이오프 도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워싱턴 풋볼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동부지구 마지막 팀이죠.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저는 자이언츠 경기를 보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팀이 어떻게 3승이나 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좀 가졌었는데 일단 뭐 데니얼 존스 선수가 기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복이 큰 걸 제외를 하고서라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데니얼 존스 선수의 모습이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역시나 뉴욕 자이언츠가 좋은 성적을 기록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마저도 받쳐줄 선수가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자이언츠의 전체 로스터를 보면 뭐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뭐 케니 골라데이도 있고 뭐 세이칸 바클레도 있고 뭐 데리우스 슬레이튼, 뭐 에반 잉그램 등등 뭐 좋은 그리고 화려한 선수들이 많은데 이 선수들이 단 한 명도 지금 전 경기 출장을 아마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자체 로테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좀 쉬어가면서 뭐 치료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뭐 뛸 수 있을 때만 지금 뛰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렇죠. 뭐 이 선수들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데니얼 존스도 좀 매번 다른 선수들과 좀 호흡을 맞추는 느낌이 아닐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존스 자체도 좀 성적이 잘 나질 않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이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 데니얼 존스가 지금 팀 내 러싱 야드 2위입니다. 일단 데니얼 존스가 러싱 야드 2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거기다가 지금 400야드를 넘는 리시버가 없어요. 그리고 2개 이상의 리시빙 터치다운을 기록한 리시버도 없어요. 그리고 러닝백들 중에 3개 이상의 터치다운을 기록한 러닝백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득점을 해야 되는 현대 풋볼, 그러니까 2021년 NFL 리그의 트렌드에는 좀 가장 뒤처져 있는 팀이다. 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공격이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딱히 수비가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세컨더리에 좋은 선수들을 많이 모아놨고 지난 시즌에는 그 부분이 좀 잘 작동하던 때도 있었어요. 예. 근데 뭐 이번 시즌에 뭐 자브릴 페퍼스도 중도에 이탈을 했고 뭐 공격이 잘 풀리지 않다 보니까 수비 선수들에게도 좀 많은 부담이 지어지면서 이 세컨더리의 효율성도 좀 같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조기 시즌 접고 내년 준비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이슨 게럿이 잘렸습니다. 아 예. 네, 그 리뷰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정보를 추가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동부지구 살펴봤고요. 다음은 북부지구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그린베이 패커스인데요. 뭐 별일 없는 한 지구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패커스의 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빗 박텔이 아직 못 돌아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엘튼 젠킨스가 그 자리 메워주고 있었는데 시즌 아웃이 됐고, 뭐 에런 존스, 뭐 자이어 알렉산더, 그다음에 뭐 스미스, 네. 뭐 이런 뭐 정말 중요한 선수들. 그러니까 패커스에서 누가 가장 중요하냐 하면 한 10명 중에
한 6-7명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정규리그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 선수들이 조속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큰 무대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런 로저스가 지금 백신을 안 맞았기 때문에 코로나를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저스가 지금 패커스와 사실상 지금 마지막 시즌을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본인도 썩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승은 하고 싶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일단 본인의 몸 상태도 챙겨야 되고 음. 동료들의 좀 컨디션 관리에도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패커스 살펴봤고요. 다음은 바이킹스입니다. 제가 이제 바이킹스 리뷰하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19시즌 차저스를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패배한 5경기가 모두 원포제션 차이 패배고 그만큼 아쉬운 패배가 많았습니다. 이게 운이 따르지 않은 경기도 있었지만 사실상 바이킹스의 선수들이 실수로 흘렸던 경기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패커스를 잡고 5할 승률에 복귀한 것은 기쁜 일이지만 사실은 이게 7승 8승째가 됐어야 정상인 시즌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뭐 그것이 되지 않았던 거 뭐 이미 엎질러진 물이긴 하지만 그 물을 좀 핥아먹고 싶을 정도로 좀 후회가 많이 남는 시즌 초반입니다. 뭐 결국 이제 남은 경기에서 뭐 얼마나 실수를 적게 하고 이길 수 있는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이제 동부지구를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NFC의 플레이오프 경쟁자들이 썩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AFC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덜 빡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향후 스케줄이 바이킹스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바이킹스 역시 플레이오프 진출은 좀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다만 시즌 초반에 했던 실수 같은 부분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패커스를 뒤집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남은 예. 경기 수를 감안을 해보면 그렇지만 와일드카드 스팟 자체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성적이기 때문에 바이킹스는 결국 뭐 외부적인 요인보다 어떤 자신들의 좀 단속을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머 감독이 좀 사고를 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바이킹스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다음은 베어스입니다. 이진만 의원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NFL은 not for long 리그다. 많이 기다려주지 않는 리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베어스에게는 잘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이언 페이스 단장에게는 그 단어가 좀 잘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올 시즌이 지나면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즌입니다. 왜냐하면 올 시즌 현재까지 성적이 4승입니다. 4승인데 지구 라이벌이 누가 있죠? 라이언스가 있죠. 라이언스를 상대로 지금 2번 다 만나서 2승을 거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라이언스 상대로 거둔 2승을 제외하면 지금 2승 7패예요. 이게 냉정한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조금 포장이 돼 있지만 냉정하게는 보이는 것보다 더 안 좋은 팀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시즌 남은 스케줄을 보면 지금 승리를 거둘 만한 상대가 자이언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대로 정말 시즌이 끝나게 된다면 뭐 단장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좀 물갈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칼릴 맥이라는 수비 핵심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 남은 기간에 수비에서 어떤 하드 캐리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베어스의 남은 시즌 전망은 좀 어둡게 봐야 될 것 같고 뭐 저스틴 필즈가 좀 빨리 부상에서 회복을 해서 남은 기간 얼마나 경험치를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유일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베어스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라이언스입니다. 뭐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짠해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이제 팬분들께서도 이 라이언스가 좀 한 경기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좀 바람을 비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느 팀 팬 이런 걸 떠나서 좀 공공연하게 좀 동정을 받고 있는 팀이 아닌가. 그래서 라이언스가 사실 최근에 뭐 계속 약체 이미지로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엔 클리블랜드였으니까. 네, 뭐 그래도 스태포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 5, 6승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정도의 팀이었는데
스태포드가 떠난 첫 해부터 음. 바로 이렇게 또 추락을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포드는 대체 어떤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근데 이제 라이언스가 지금 전체 1번 픽을 가지고 가더라도 내년에 어떤 팀을 구해줄 만한 쿼터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또 라이언스는 진짜 안 풀리는 집안이라는 또 생각이 들게 만들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고프의 연장 계약이 내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프의 문제도 있지만 뭐 이거를 뭐 많은 데드캡을 뭐 감수하고 뭐 내치는 선택지를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새롭게 뽑을 만한 신인도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엣지 러시아 좋은 선수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 선수 한 명으로 과연 라이언스가 드라마틱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뭐 브라운스처럼 이제 게러 뽑아놓고 다른 선수들 이제 조립을 하는 것처럼 티보드 뽑아놓고 뭐 다른 선수들도 영입해서 팀 만들어놓고 나중에 쿼터백 갈아 끼는 뭐 그런 모양새로 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래서 라이언스의 남은 시즌 과제는 역시 1승이라고 봐야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다른 팀들이 다 최소 2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승을 하더라도 드래프트 픽을 뺏기는 건 아니니까 네. 좀 최선을 다해서 1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라이언스까지 북부지구의 네 팀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남부지구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부터 얘기를 해보죠. 지구 내 유일한 5할 승률 팀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남부지구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지구 우승은 따놨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지난 시즌 후반에 어떤 그 강력한 모습과는 현 시점의 템파베이 버커니어스는 좀 거리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직은 조금 시즌이 남았거든요. 네. 지금 아직 좀 페이스를 덜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이 지금 빠져 있는데 그렇죠. 브라운까지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 선수들 몇 명 더 돌아와 주면 어떤 지난 시즌 그 플레이오프에서의 무서운 기세를 다시 재현할 수도 있으니까 네.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그런 얘기를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바이위크 전으로 당했던 2패가 상당히 좀 뼈아프고 어쨌든 그건 지나간 일이니까 앞으로가 중요한데 수비에서 이탈해 있는 선수들 특히 이제 세컨더리 자원들이 좀 빨리 돌아올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주에 션 머피 번팅 선수가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반갑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컨디션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건강 관리, 컨디션 관리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1승보다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구 우승은 확정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NFC의 어떤 슈퍼볼 진출을 두고 다툴 만한 경쟁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패커스도 그래도 패싱 공격에 대한 비중이 더 있는 팀, 애리조나도 카일러 머리가 돌아오면 어쨌든 패싱을 더 위주로 하고 댈러스가 그나마 뭐 이지키엘 엘리엇 반, 뭐 프레스캇 반 정도의 뭐 비중이라고 하지만 여기도 그래도 시드램과 아마리 쿠퍼에 대한 뭐 의존도가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이런 컨텐더 팀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 세컨더리의 탄탄함이 좀 필요한 벅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펜서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즌을 3승으로 출발을 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었던 펜서스였는데 시즌 초반에 크리스천 맥카프리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이 좀 어려워졌고 맥카프리가 돌아온 경기에서는 샘 다놀드가 또 어깨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펜서스가 좀 잘 안 풀렸던 시즌 중반이었죠. 그러면서 좀 뭐 극약 처방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서프라이즈하게 캠 뉴튼을 영입하면서 이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 뭐 샘 다놀드는 사실 이제 펜서스가 굉장히 야심차게 영입을 한 선수고 그리고 처음에 출발할 때만 해도 샘 다놀드가 뭐 재치가 문제였던 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고 샘 다놀드가 문제였느냐 아니냐를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상 이제 처음에 뚜껑을 열었을 때는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였었는데 시즌 중반까지 와 보니까 다놀드도 문제였다라는 것이 좀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다놀드가 뭐 다음 시즌 부상에서 이제 회복해서 돌아올 수는 있는데 일단 펜서스의 자리가 없을 가능성이 꽤 높고 그렇죠. 어느 팀으로 가더라도 과연 주전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팀이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다노일드가 다시 좀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 이제 캠 뉴튼과 다시 재결합을 하게 된 팬서스입니다. 캠 뉴튼이 사실 친정팀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시즌에 중요한데요. 지금 잔여 일정을 보면 강팀들과의 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팬서스가 플레이오프에 가는 거 쉽지만은 않습니다. 캠 뉴튼이 어떤 내추럴 본 히어로의 어떤 어.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좀 위기 상황,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것들을 다 격파하고 어떤 팀을 구하는 그런 이제 뭐 드라마틱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팬서스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세인츠입니다. 윈스턴으로 출발했던 첫 7경기에서 5승 2패. 하지만 윈스턴이 무릎 부상으로 물러난 후 4경기에서 시미언이 선발로 나서 4전 전패를 했거든요. 확실히 윈스턴이 좀 재평가가 받는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스턴은 이번 시즌에 좀 조기에 마감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자신의 가치를 잃지는 않았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예, 뭐 발모왕이라는 별명이 최근에 생긴 이 드류브리스 밑에서 이 쿼터백 수업을 열심히 받았던 그런 이제 시간들이 좀 빛을 발하는 듯 했었는데, 물론 이제 가치를 잃지는 않았지만 경기 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세인츠의 문제는 지금 부상자가 윈스턴뿐만이 아니라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주전 쿼터백 윈스턴이 빠졌죠. 넘버 1, 2 러닝백이 빠졌습니다. 지금 엘빈 카마라 빠졌고 마크 잉그램도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러면서 넘버 1, 2 러닝백이 다 빠진 상황에 지금 넘버 1 와이드 리시버 이 마이클 토마스 선수가 뛰지도 못하고 시즌 아웃이 됐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뭐 라이언 램직 빠졌죠. 지금 키커 윌 러츠도 빠져있죠. 지금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남은 일정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이 선수들이 없이 플레이오프를 가도 뭔가 사고를 치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세인츠 자체의 전력이 좀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남은 시즌의 어떤 상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1승 1승을 쌓아 나가는 것이 그렇게 순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세인츠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펠컨스입니다. 구영애 선수의 이제 소속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팀인데 안 됩니다. 이 팀은 안 됩니다. 예. 사실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치전에서 셧아웃을 당했을 때 이 멜라이언 선수가 지금 사이드라인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이제 뭐 화를 내는 모습,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걔가 짖는구나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선수들을 몇 명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펠컨스는 그 트레이드 마감 시한쯤에 갑자기 좀 잘했었잖아요. 그래서 5할 승률을 맞췄고 그러면서 좀 달라졌나? 그러면서 이제 선수들을 안 팔았어요. 네. 근데 이제 딱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 끝나고 다시 연패 모드로 지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구영애 선수도 좀 컨텐더 팀으로 그 시기에 한번 가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개인적인 그렇죠. 소망이 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실현이 되지 않은 부분도 좀 아쉬운 뭐 대목입니다. 네. 결국 이제 저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나리오는 근소하게 지다가 구영애 선수에게 이제 일발 역전의 기회가 와서 구영애 선수가 역전 버저비터 끝내기 필드골을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미 뭐 이번 시즌 3번이나 보여주기는 했는데 뭐 그거는 볼 때마다 또 재밌고 그렇죠. 또 매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그런 장면이 좀 한두 경기 더 나오기를 바라보겠고, 또 아직 이번 시즌 온사이드 킥 성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즌 그것도 좀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펠컨스까지 남부지구 네 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지구입니다. 카디널스부터 살펴보죠. 카일러 머리 소속팀 카디널스가 9승 2패로 이제 바이위크를 맞게 됐는데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뺏겼던 1번 시드를 이제 다시 되찾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남은 시즌을 끝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부터 달라진 이 플레이오프 픽처의 특성이 뭐냐면 그 전에 이제 1번 시드, 2번 시드에게 바이위크가 주어지던 것이 이제 1번 시드에게만 주어지는 구조로 바뀌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시드와 2번 시드의 어떤 갭, 어드밴티지 차이가 훨씬 커졌다. 그래서 카디널스가 가능하다면 이 1번 시드를 차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파죽의 7연승으로 시즌을 출발한 이후에 그린베이 패커스에게 이제 한 경기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카일러 머리가 올 시즌 얼마나 훌륭한 선수로 성장을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경기에서 부상을 당한 이후에 지금 뭐 카일러 머리 선수도 그렇고 이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도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무리해서 복귀를 하는 것보다 지금 콜트 맥코이 선수가 잘 해주고 있으니까 완벽한 몸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카일러 머리도 아직 뭐풀 시즌은 여러 번 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부상이 이유기는 했지만 이게 또 몸과 마음을 좀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는 기간을 잘 삼는다면 정말 나중에 시즌 후반에 중요한 경기들에서 더 힘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 복귀 전에 좀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간에 트레이드로 합류한 잭 얼츠 선수가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다만 JJ 왓 선수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시즌 아웃에 가까운 이제 부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기간 이탈이 되고 있는데 JJ 왓 선수가 만약에 포스트 시즌을 앞두고 돌아온다면 그러면 또 천군만마 같은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도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리조나가 최근에 플레이오프를 못 나간 기간이 꽤 길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베테랑 선수든 아니면 젊은 선수든 간에 이 큰 경기 경험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JJ 와트 같은 선수가 합류를 해준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렇게 카디널스 살펴봤고요. 다음은 램스입니다. 올 시즌 정말 야심차게 매튜 스태포드 선수를 라이언스에서 데려온 램스인데요. 현재까지 7승 3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 두 번의 패배가 쌓였기 때문에 그 점이 좀 김민준 아나운서에게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램스가 타겟책으로 뭐 팀 내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 외부에서 지금 계속 슈퍼스타들을 더 추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덴버에서 본 밀러를 데리고 왔고 그다음에 클리블랜드에서 오델 베컴 주니어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 뭐 데뷔전은 치렀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주식은 안 하는데 그 물타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좀 주식이 내려갔을 때 이거를 뭐 어떻게 팔아야 되나? 뭐 손절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지금 더 부은 셈이란 말이에요. 드래프트 픽을 더 넣어서 그래서 평단가를 낮추겠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반등에 성공하면 이제 대박이 나겠지만 혹시라도 뭐 플레이오프 초반에 좀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이 지금 투자했던 신용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자를 지금 더 물어야 된다. 그래서 램스는 좀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연고지도 똑같이 LA인데 LA 다저스가 우승 아니면 실패인 시즌이었거든요. 중간에 트레이 터너 데려왔죠. 그리고 맥 셔저 데려왔죠. 그러면서 뭐 뛰지 못했지만 뭐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들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정말 많은 투자를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LA 램스가 과연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저스는 물론 단축 시즌이기는 했지만 그 전 시즌에 우승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 뭐 공격적인 영입 하지만 우승 실패 그게 조금은 좀 묻힌다면 램스는 아직 우승을 못한 팀이잖아요. 최근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실패가 더 큰 비판으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션 맥베이 감독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5번 시드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6번 시드 바이킹스와 지금 경기차가 2경기 차거든요. 그러니까 여유는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가 바이위크고 다음 주에 그린베이 패커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일단 그 경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정이 제규어스, 카디널스, 시옥스, 바이킹스, 레이븐스, 나이너스. 지금 제규어스 제외하고 나면 만만한 일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램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플레이오프 진출을 설마 못할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5번 시드에 만족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5번 시드가 되면 지금 컨텐더 팀과 원정 경기들을 계속해서 치러야만 슈퍼볼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램스의 목표는 분명히 1번 시드일 겁니다. 그래서 1번 시드를 갖기에는 좀 어려운 스케줄이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램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나이너스입니다. 돌아가면서 부상자가 나왔던 상황 속에서도 5할 승률을 기록을 했다. 이게 나이너스의 저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는 그냥 그대로 속절없이 시즌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디보 세뮤얼 그다음에 이제 지미 가로폴로 뭐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좀 버팀목 역할을 해줬고 그 신인 러닝백 일라이자 미첼이 라인 모스터트의 부상 공백을 메워준 것이 좀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 선수가 지금 6라운드에서 뽑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활약을 보여주는 건 지금 로또 터졌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카일 셰넌 감독이 또 잘 살린 것도 있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공격 면에서는 조지 키틀만 좀 제 폼을 찾는다면 뭐 아주 만족스럽진 않겠지만 좀 강력한 수비와 함께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정도의 파괴력은 뭐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반대로 이제 수비 쪽에서는 디포드와 제이븐 킨로우의 공백이 좀 적지 않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년 연장 계약을 안겨준 라인베커 프레드 워너 선수가 계약 맺기 전 같은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비가 조금 약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닉 보사가 생각보다 건강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근 4경기에 3승 1패로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는 부상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현재 이제 7번 시드에 올라와 있는 나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펠컨스와 텍산스를 제외하고 나면 다 까다로운 팀들과의 경기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잘 챙겨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좀 덧붙이고 싶네요. 그러니까 램스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가로폴로가 램스에게는 또 계속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나이너스에게는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나이너스 살펴봤고요. 마지막 팀 시애틀 시옥스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지금 지구 최하위까지 내려와 있는 시애틀 시옥스인데 뭐 오라인이 자동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러닝백들이 돌아가면서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러싱 공격이 전혀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러셀 윌슨이 굉장히 외로운 상황인데 러셀 윌슨이 시즌 중반에 이제 손가락 부상을 당했었는데 돌아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컨디션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애틀 팬들 입장에서는 러셀 윌슨이 오기만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윌슨이 돌아오면 좀 뭔가 기적이 일어나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좀 인내를 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윌슨이 돌아와서 지금 폼이 좋지를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포기 단계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리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리스 카슨 선수가 목 부상으로 인해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이고 여기에 라시아드 페니, 알렉스 콜린스 그리고 트래비스 호머 이런 선수들이 모두 부상이 있어서 지금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훈련에 참여하는 선수도 지금 제한적으로 훈련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임을 감안하면 올 시즌 시옥스는 사실 뭐 포스트 시즌 진출은 고사하고 5할 승률도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현재 성적 기준으로는 이제 5번 픽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 1라운드 픽을 제츠가 갖고 있습니다. 제츠는 신났어요 지금. 근데 뭐 물론 제츠가 그 높은 픽을 가지고 좋은 선수를 잘 뽑을 수 있느냐, 또 잘 키울 수 있느냐는 팩트로 너무 때리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문제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라운드 이번에 뽑은 지금 잭 윌슨도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츠 팬들에게는 조금 더 희망적인 소식이 여기 시애틀에서 좀 벌어지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NFC 16개 팀 정말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AFC는 정말 지구 우승 내지는 지구 2위 정도가 아니면 플레이오프는 거의 물 건너갔다라는 느낌인데 NFC는 아직까지도 지금 2주가 더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많은 팀들에게 기회가 열려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빈익빈 부익부가 좀 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최상위에 있는 팀, 근데 아주 최하위에 있는 팀들이 좀 승패 마진이 많이 벌어져 있고 나머지 팀들이 약간 5할을 기준으로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지금 6번 시드 바이킹스, 7번 시드 나이너스가 모두 5승 5패 정도밖에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뭐 4승 6패 정도에 있는 워싱턴에게도 나름 기회 문은 열려 있다. 그 밑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자이언츠부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정도의 구도로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NFC 중간 점검 마치겠습니다.